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이번에는 24년 2회 산업기사 영역에 있어서의 회로이론 수문항을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장 R1 10옴과 R2 40옴이 직렬로 접속된 회로에다가 100V 60Hz의 정연파 교류 전압을 인가할 때 이 회로에 흐르는 전류로 옳은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그리고 주어진 선지를 봤을 때 얘들이 싹 다 순식값인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자, 우선에 우리가 요 뒷부분부터 한번 살펴볼게요. 하나는 377T, 하나는 422T입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아는 이 순식값 꼬라지는요, 앞에 최대값이 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으로 뒤에 쌓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위상 정보가 와요. 근데 지금은 솔직히 뭐 모든 보기에 위상 없기 때문에 얘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처럼 순수 저항만 주어졌을 때는 애초에 얘가 0이죠. 그러면 어쨌든 우리가 얘를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오메가, 다른 말로 이 각 주파수는 우리가 다르게 2파이 F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다가 우리 여기에 주어진 60을 넣으면 이 친구가 377 되겠죠. 어쨌든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1번 내지 2번 둘 중에 하나가 될 거예요. 그럼 일단 여기서 이 최대값이 얼마가 나오는지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여기 주어진 걸 다시 보면 장 10옴짜리와 40옴짜리 두 개가 나와 있습니다. 얘를 직렬 합성을 하면 50옴이 될 거예요. 그럼 이때 여기 전압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통해서 우리는 전류의 크기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전류의 시료값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참고적으로 하나 언급을 하자면 이처럼 얘가 무슨 값이다? 이런 언급 없이 단위만 주어져 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이놈을 무슨 값으로 볼 수 있습니까? 시료값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것도 좀 챙겨놓으면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다가 10을 그대로 놓으면 이때 나오는 전류값 자체가 뭐가 된다? 2A라고 하는 시료값이 된다. 근데 여기서 필요한 것은 다시 체크했을 때 순식값 꼬라집니다.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된다? 최대값. 그럼 최대값은 시료값에다가 뭘 곱하면 되죠? 루트 2요. 그래서 이 최대 전류 자체는 2 루트 2가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순식값으로 표현하면 맨 앞에 2 루트 2가 A는 요놈이 답이 되겠구나.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풀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서 아래쪽에 2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보시면 전압의 복소수 꼬라지와 전류의 복소수 꼬라지가 주어졌을 때 유효 전력과 무효 전력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을 했을 때 전압과 전류가 주어진다. 그럼 이때 전력을 계산하려면 이 두 개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곱하면 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전력이 나올 거예요.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전압의 복소수 꼬라지와 전류의 복소수 꼬라지를 곱하면 당연히 전력의 복소수 꼬라지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질문 봤을 때 유효와 무효가 있더라. 그러면 우리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교류에 있어서 전압의 복소수와 전류의 복소수를 곱하면 이 교류의 전체 전력에 대한 복소수 꼴이 나오더라. 우리는 이 전체 전력에 대한 복소수 꼴을 복소 전력이라 하더라. 그죠? 자, 그래서 실상 여기 주어진 이 두 조건을 가지고 우리는 복소 전력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배우는 복소 전력은요, 이렇게 두 개를 그냥 냈다 곱하면 위상적으로 오류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류를 정정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전류에다가는 공액을 취하더라. 그렇죠. 요거를 여러분들이 필히 기억을 하셔야 이 문제를 온전히 제대로 먹을 수가 있겠죠. 자, 여기서 다시 계산을 하겠습니다. 이 전압 자리에는 50 루트 3 마이너스 j 의 50을 넣어 주시고요. 전류 자리에는 15 루트 3 해놓고 공액을 취해야 되니까 이놈의 부를 뒤집어서 마이너스 j의 15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갖고 있는 계산기를 두드리시면 이 계산기에서는 1500 마이너스 j의 2598 정도에 대한 값을 뱉어낼 거예요. 자, 일단 1500 솔직히 쳐지면 답은 바로 2번이 될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2598은요. 실질적으로 1500 루트 3을 계산기에 두드리면 획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확인 제대로 된다. 그죠?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문제입니다. R옴인 6개의 저항을 그림과 같이 접속을 하고 평형 3상 전압을 가했을 때 전류는 얼마입니까? 자, 여기서 이 친구들을 3, 요거를 60으로 친절하게 다 줘놨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이 전류는요, 여기 흐르는 전류예요. 뭐 다르게 말하면 뭐 선 전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선에 흐르니까. 근데 야, 이 보니까 안에 델타도 있고 겉에 뭐 이상한 날개도 있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 와, 이거 깝깝한데. 자, 이처럼 와, 다음에 이거 보니까 깝깝하다. 어떻게 해석될지 모르겠다. 이런 느낌이 든다. 그럼 우리는
솔직히 요거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풀 때 회로에 y 결선이든 델타 결선이든 있는데 뭔가 해석에 난해한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럼 이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다? 등가 변환. 다른 것으로 등가적으로 변환시켜 봐라. 자, 일단 지금 보시면 눈에 뭐가 보입니까? 델타가 보여요. 맞습니까? 자, 이 델타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게 있죠. 예를 들어 각 변의 저항이 R 델타로 같답니다. 얘도 R 델타, 얘도 R 델타. 그럼 우리가 등가적으로 이 친구를 Y 결선으로 바꿀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Y도 각 선에 있어서 나타나는 저항을 똑같다라고 해서 RY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때 어떻게 등가적으로 바꿉니까? 혹은 두 간 어떤 관계가 있습니까? 저는 이렇게 표현할게요. 여기에 있는 이 델타 결선에 있어서 이 꼬라지, 얘를 구성하는 세 개의 짝대기를 각각 나누어서 펼치면 Y 결선에 대한 게 되더라. 요거야. 그러면 자 보세요. 지금 봤을 때 델타 결선을 구성하는 각 변의 저항이 얼마입니까? 3옴이죠. 그럼 여기다가 3을 넣으면 Y 기준에서는 1옴이 되겠네요. 즉 1, 1, 1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바로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자, 이제 Y로 바꾸었어요. 이제는 얘가 없는 거죠. 얘들이 없는 겁니다. 자, 그럼 요거를 혼동할 수 있으니까 제가 좀 살포시 지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여기다가 저항 세우면 1, 1, 1이 될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어이구야, 얘들이 직렬이네. 하나로 합쳐지겠다. 그죠? 하나로 4옴. 얘도 하나로 4옴. 얘도 하나로 4옴요. 그러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이 회로는 좀 더 쉽게 표현하니까, 혹은 등가적으로 표현하니까 각 선의 저항이 4옴인 Y결선과 같더라.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계산하고자 하는 게 지금 선전류 아니겠습니까? 요 전류. 근데 요거를 다시 봤을 때 뭐가 주어져 있냐면 이런 선간전압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우리는요, 일단 여기다 표현하면 여기 일단은 선간전압도 이렇게 있더라. 체크해 놓을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이놈은 어떻게 구해야 될까? 자, 항상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게 이런 저항이 결선이 되어 있다면 항상 뭐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상 기준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 즉 실질적으로 이런 저항을 가지고 구할 수 있는 전류는 애초부터 선 전류를 뽑아낼 수 있는 게 아니라 상 전류를 뽑아낼 수 있더라. 그쵸? 그럼 이때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이니까 저항분의 전압을 놓으면 되는데 이놈도 뭐가 된다? 내가 상이니까 얘도 상이 된다. 그러면 어쨌든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Y결선은요, 선전류나 상전류나 같죠? 이거 자체가 뭐가 된다? 이런 선전류가 된다. 자, 그러면 여기다가 주어진 거 한번 넣어볼게요. 일단 저항은 얼마입니까? 4옴예. 자, 그 다음에 조심하셔야 되는 건 여기다가 60을 그대로 넣으면 조집니다. 왜? 얘는 승간값이니까 우리한테 필요한 건 상전압 아닙니까? 그러면 Y에서는요, 승간전압이 상전압에 비해서 루트 300 크기 때문에 우리는 상전압 자리에는 이렇게 바꿔서 써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루트 3을 나눈 것을 쓰자. 자, 요거를 우리가 계산기에 두드리니까 계산기에서는 8.66이라는 값을 뱉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것은 1번 되겠더라. 어떻게 푸는지 아시겠죠?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네 번째 문제입니다. 자, 보면 요렇게로 표현되는 비전파 전류의 시료값은 얼마요? 라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간단히 말하면 이 비전연파에 있어서 시료값은요, 모든 성분의 시료값을 벡터적으로 합하면 됩니다. 그지요? 자, 일단 간단히 체크를 했을 때 얘는 뭐예요? 기본파. 얘는 제3고조파. 그럼 얘는요, 직류분. 그럼 기본파에 있어서 이놈은 무슨 값입니까? 최대값. 그럼 여기다가 루트를 나누면 시료값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것 자체가 기본파의 시료값. 그러면 제3고조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 자체가 제3고조파의 시료값이 될 거예요. 그럼 간단히 말하면 기본파 넣고요, 제3고조파 넣어줍니다. 그럼 이제 직류분에 대한 거 넣으면 되겠죠? 그럼 이놈에 있어서 시료값은 뭘까요? 이렇게 말했을 때 그럼 얘도 루트 2로 나누면 되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큰일 납니다. 이 직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직류 성분이라고 하는 것은 최대값이나 시료값이나 평균값이나 어떻습니까? 같죠? 그래서 얘는 그대로 넣으시면 됩니다. 요거 중요하죠. 자,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에 두드리면 이 계산기에서는 113.58A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그럼 우리가 대략적으로 고를 수 있는 것은 3번 되겠더라. 그쵸? 자,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다섯 번째 문제입니다. 리액턴스 함수가 요 딱으로 표현됐을 때 리액턴스 2단 자망은 뭐 어떻게 구성됩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 일단 요 같은 경우에 제가 또 이렇게 한번 안내를 드려 보겠습니다. 실제 뭐 요런
문제가 나왔다. 그럼 우리는요, 기본적으로 이 직렬 회로에 있어서의 RLC 합성값과 병렬 회로에 있어서 합성값은 어떻게 표현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자, 직렬 회로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RLC 모든 성분이 있다라고 했을 때 합성 임피던스를 쓰면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자, 병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더불어서 요것처럼 임피던스 함수가 어떤 분수로 나올 때 이 분모의 S에 대한 차수가 크다. 그럼 항상 그 꼬라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풀어낼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가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 에이, 이게 무슨 소리고? 이럴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안내를 드려보면 이렇습니다. 자, 요걸 그대로 갖고 올게요. 지금 보시면 분모에 대한 차수가 분자보다 커요. 맞습니까? 그러면 일단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거예요. 분자를 뭘로? 1로. 그럼 여기서 분자를 1로 만들려면 위아래로 뭘 곱하면 되겠습니까? 3S분의 1을 곱하면 되겠죠. 어쨌든 최종적으로 보면 얘들이 약분되니까 원래 꼬라지랑 같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자, 그래서 이처럼 위아래로 3S분의 1을 취해준다 라고 하면은 이때 이 리액턴스 함수, 다르게 임피던스 함수는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맞습니까? 요거를 한 단계 더 정리를 하면요, 이렇게 될 거예요. 자, 근데 이렇게 또 만들고 보니까 여기도 S가 일단 분모의 차수가 큰 기준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럼 얘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걸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놈도 위아래로 5로 나누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이제 끝났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최종적으로 만든 이 꼴을 봤을 때 직렬과 병렬 중에서 어떤 것과 형태가 유사합니까? 병렬이죠. 그래서 간단하게 직렬은 냅다 합이다. 즉 냅다 더하는 꼬라지로 나온다면 직렬회로. 근데 뒤집어서 더하는 꼬라지라면 병렬회로. 얘가 어때요? 뒤집어서 더해진 꼬라지 아닙니까? 그래서 기본적으로 얘는 병렬로 구성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3번과 4번은 제꾸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 앞에 있는 요 놈이 어떤 걸 의미하는지를 살펴봐야 되는데 이때 이 기본꼴을 알아야 제대로 파악할 수가 있어요. 자, 보면 그냥 S가 있습니다. 자, 그냥 S가 있는 것은 앞에 뭘 달고 있다? C를 달고 있다. 그래서 이 값이 C가 되는 거고요. 얘는 일단 분모에 S가 있죠. 분모에 S가 있는 거. 요거 아닙니까? 그럼 이때 S 앞에 있는 건 뭐다? 아, L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뭐 간단히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병렬로 구성된 회로가 있습니다. 이때 C는 얼마? 3분의 1 페럿. L은 얼마? 5분의 1 헨리.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것을 고르면 답은 요 놈이 되겠다, 기슈얼. 그래서 이런 식으로 풀어나갈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6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순저항으로 된 회로에 대칭 삼상전압을 가했을 때 각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려면 R의 값은 얼마입니까? 자, 일단 보겠습니다. 여기에 대칭 삼상전압을 가했어요. 즉, 요렇게 걸리는 전압, 요렇게 걸리는 전압, 요렇게 걸리는 전압이 어떻다? 싹 다 같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 와중에 각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대요. 이 말은 뭐겠습니까? 각선에 대해서 작용하는 저항도 같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우리가 이 A선 기준으로, B선 기준으로, C선 기준으로 어떠한 저항값이 작용하는지를 파악을 하면 이놈이 얼마인지를 알 수가 있는데 문제는요. 요 끝으로 가면 A가 이렇게 또 나누어지고 B가 나누어지고 C도 나누어집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는 우리가 이 각선에 대한 저항을 쉽게 판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때 필요한 게 어떤 개념일까요? 우리 앞에 이런 거 있었죠. 이렇게 Y나 델타 결선이 있고 해석이 뭔가 난해한 것 같다. 그러면 뭘 돌려라? 등가 변환. 자, 그래서 저는요,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일단 여기에 있는 델타를 Y로 바꿀 겁니다. 이렇게 Y로 바꿀 거예요. 그럼 이때 각각의 저항은 어떻게 됩니까? 저는 이번에는 간단히만 조금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등가변을 하게 되면 각 장은 분수 꼬라지로 나옵니다. 맞습니까? 그럼 일단 델타 기준으로 우리가 Y로 바꿀 때 이 각 값의 분모에는 얘들의 돌려합이 나와요. 즉 이놈들의 합성값이 들어갑니다. 이 세 개를 합하면 400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저항. 이놈은요, 우리가 요놈과 비교했을 때 실제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게 여기 위치에 대한 저항 아닙니까? 그럼 이때 이 분자에는 이놈 인접한 두 개의 곱을 쓸 수가 있습니다. 즉 100 곱하기 100.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저항은요, 실제 여기 빗대어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 값을 구할 때는 인접한 두 개의 곱.
200 곱하기 100. 그러면 요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딱 넣고 생각을 하면 인접한 거 두 개. 200 곱하기 100이 되는구나. 실제 제가 그 앞서 다른 회차의 보고 문제를 풀 때는 제가 요거를 좀 비교적 자세히 안내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실제 요걸 좀 자세히 하면 시간 소요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렇게 간단히만 안내를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그 시험을 준비하실 때는 솔직히 뭐 이번 회차에 대한 이 보고 항목만 보는 게 아니라 이 전 회차 것도 그리고 앞에 나왔던 CB2명도 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출제된 거 보면 앞에서 나왔던 게 또 계속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죠. 그쵸? 그래서 실상은 이제 지금 출제가 되고 있는 거를 모두 뭐 예를 들어 2회를 난 치니까 2회 보고 문제야 볼래? 이게 아니라 앞에 거 1회 그 전년도 거 1, 2, 3회 이런 것도 보는 게 솔직히 효과적이다 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에 다른 영상을 보시다 보면 요거를 제가 좀 자세히 풀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참고하시면 좀 더 좋지 않을까 싶네요. 자, 어쨌든 다시 요것을 마무리하고요. 자, 계산해 봅시다. 자, 일단 요거를 계산하게 되면 이놈이 25옴으로 나옵니다. 얘는 50옴, 얘도 50옴. 그러면 우리가 다시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이렇게 y로 등가 변환을 시키고 보니까 이놈이 25, 50, 50이 되더라. 그리고 우리가 이 선 부분도 다시 그려보면 이렇게 될 겁니다. 자, 일단은 저는 요 부분만 이렇게 바꾼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요거는 그대로 여기 붙어 있겠죠. 그럼 이제는 해석이 쉬울 거예요. 자, A선에 대한 저항은요, R과 25를 합한 게 될 거예요. B선은 50, C선도 50. 그러면 각 선에 흐르는 전류가 같으려면 이것도 50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려면 이 R은 몇 옴? 이거 25옴이 되어야 한다. 해석은 요 놈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등가 변환을 가지고 풀어내더라. 자, 이 정도로 참고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7번째 문제입니다. 그림과 같은 T형 4단자 회로망의 A, B, C, D 파라미터 값이 틀린 것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놈에 대한 파라미터를 한번 도출해 봐야겠죠. 자, 일단은 우리가 이 4단자 파라미터를 ABC 파라미터를 뽑아내기 위해서는 얘를 단열 임피던스 회로로 나눠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우리가 순서대로 행렬을 짜면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A, B, C, D는 일단 요 회로를 봤을 때 이렇게 표현이 되더라. 자, 두 번째 걸 봤을 때는 병렬이니까 이렇게 표현되더라. 자, 그 다음에 얘는 직렬이니까 이렇게 표현되더라.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이 앞에 두 행렬을 바로 연산을 하면은 이렇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는 Z1, Z3분의 1, 1. 자, 그리고 아직 끝난 게 아니죠. 뒤에 이 친구 하나 남았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그대로 적어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한번 뽑아내보면 최종적으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거예요. A 자리는 요렇게 되더라. 그 다음에 B 자리 같은 경우에는 자, 요거를 곱하게 되면 Z1 더하기 Z2 더하기 Z3분의 Z1, Z2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고요. 자, C는 Z3분의 1, 그 다음에 D는 1 플러스 Z3분의 Z2 이렇게 표현될 겁니다. 자, 그럼 비교해 봅시다. 지금 다시 얘가 A고 얘가 B고 얘가 C고 얘가 D예요. 맞습니까? 그러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3번이겠네요. 얘는 틀렸더라. 그쵸? 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봤고요.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자, 8번째 문제입니다. 임피던스 궤적이 직선일 때 이의 역수인 어드미터스 궤적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일단 이런 궤적에 대한 문제는 실질적으로 조금 그 출제율이 좀 낮습니다. 근데 요번에 뭐 이렇게 출제가 됐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실제 함수를 도출해서 해석을 한다? 와, 딱 진짜 허파 뒤집어집니다.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요거는 간단히 이렇게만 들고 가세요. 자, 임피던스가 있습니다. 임피던스의 역수가 뭐예요? 어드미터스. 뭐 쉽게 말하면 역수는 그냥 반대되는 개념의 수 아닙니까? 그쵸? 그럼 자 봅니다. 임피던스 궤적이 직선이래요. 근데 참고로 말하면 궤적 자체가 직선으로 나오면 얘는요 원점을 통하지 않습니다. 아시죠? 기본적으로 직선은 원점을 통하지 않아요. 자, 어드미턴스는 어떻게 되냐? 직선의 반대, 직선 자체는 곱게 뻗은 거 아닙니까? 얘를 반대로 하면은 휘었더라.
즉 원으로 만들었더라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실제 우리가 이 어드미턴스 궤적을 표현하면 원의 함수로 나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자, 일단 얘들이 반대 개념이에요. 그럼 앞으로 직선의 반대가 원이더라. 아시겠죠? 그러면 원점을 통과하지 않는다면 반대로 취급했을 때 얘는 뭐가 될까? 아, 원점을 통하는 원이 되더라. 그럼 만약에 우리가 뭐 이 다음을 조금 대비를 한다면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예를 들어 어드미터스 궤적이 이렇게럼 주어졌다면 이때 이 역순 임피던스 어떻게 됩니까? 원의 반대 직선. 원점을 통하는 거 반대, 통하지 않는 거. 뭐 이런 식으로. 맞습니까? 자, 그래서 요걸 딱 잡아줍니다. 다시 체크하면 직선은 원점을 기본적으로 통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원으로 표현되면 원점을 통과를 해요. 아시겠죠? 그래서 쉽게 원이니까 원점 통과한다. 이렇게 잡으면 그냥 직선과 원, 반대로 표현하면 이것만 챙기면 된다. 이렇게 좀 축약을 시킬 수 있겠죠. 예, 다시 체크하겠습니다. 저희가 직선이래요. 그러면 원점을 통한다, 안 한다? 원점을 통하지 않는다. 그럼 역수니까 반대 개념으로 다 돌리는 겁니다. 직선의 반대가 뭐다? 원. 그리고 원점을 통하지 않는다. 더욱이나 얘가 원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원점은 통한다. 그래서 답은 원점을 통과하는 원점을 통과하는 원. 요 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아래쪽에 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00kVA 단상 100개 세대로 델타 계산 해가지고 3상 전원을 공급하던 중에 한 대의 고장으로 V 계산했대요. 이때 출력은 몇 kVA입니까? 자, 바로 체크합니다. V 계산 시 출력은요, 한 대에 대해서 몇 배? 루트 3배. 그럼 지금 한 대에 대한 용량이 100kVA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럼 100 루트 3 계산하면 173kVA 값이 나올 겁니다. 자, 그리고 V 계산하면 실제로 우리가 세 가지를 확실히 챙길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방금 했던 V 계산 시의 출력. 그죠? 두 번째는 이용률. 자, 이용률은 얼마? 0.866. 퍼센테이지라면 86.6%. 그 다음에 고장 전과 비교하는 출력비. 이놈은 0.577. 다르게 말하면 57.7%. 그래서 V 계산하면 기본적으로 이 세 개는 확실히 생각해 주십시오. 자, 이어서 10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상 불평 전압을 VABC라고 할 때 정상 전압은 하고 물었습니다. 일단 요 선지를 봤을 때 얘를 계산하라는 게 아니고 이놈에 대한 꼬라지가 어떻게 되느냐 이거를 따져봐라. 이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간단히 필요한 거 위주로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를 대비해서 익히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대칭분이 있죠. 자, 이 대칭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상분, 정상분, 역상분. 자, 일단 여기 주어진 것대로 전압에 대해서 표현하면 영상, 정상, 역상 이렇게 될 거고요. 자, 여기서 또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이런 대칭분은요, 아래층자가 0, 1, 2로 표현됩니다. 0 다음에 오는 게 1이요, 1 다음에 오는 게 2요. 그럼 2 다음에는 뭐가 와야 될까요? 3이요. 그래서 3이 와야 되는데 어디에 오느냐? 얘가 아래첨자 아닙니까? 그래서 아래에다가 옵니다. 그래서 항상 0, 1, 2 이렇게 숫자를 아래첨자로 갖는 것은 이렇게 3이 오더라. 꼭 잡아 주십시오. 자, 그 다음에 행열 쓰고요. 첫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은 싹 다 1이더라. 이렇게 메꾸고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불평분 A상, B상, C상. 그럼 이제 여기서 관건은 나머지 요놈을 어떻게 채우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때는 요놈을 기준으로 봅니다. 얘가 뭐다? 정상분. 그래서 간단하게 정상분이니까 여기는 정상적인 순서가 오더라. 즉 A의 1승, A의 2승. 그렇죠? 이렇게 순서대로 오더라. 자, 그럼 아래쪽은 역상분이니까 반대로 뒤집어서 오더라. 이렇게 하고 끝나죠. 자, 근데 지금 뭘 물었다? 정상전압, 정상분 전압을 물었다. 그러면 얘를 계산할 때는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얘가 2행 1열에 있는 값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 행열 계산할 때는 앞에는 행 기준, 뒤에는 무조건 열 기준이죠. 그럼 얘가 있는 기준으로 두 번째 행과 첫 번째 열을 앞에 것끼리 곱하고 두 번째 것끼리 곱하고 세 번째 것끼리 곱해서 더하면 되더라. 근데 여기서 주의해야 되는 건 3분의 1도 취해줘야 된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바로 볼 수가 있을 겁니다. 3분의 1에다가 앞에 거 곱하니까 VA, 두 번째 거 곱하니까 A의 VB, 세 번째 거 곱하니까 A 제곱의 VC요. 자, 일단 저는 우리가 처음에 접하기 좀 좋은 이런 행렬을 가지고 이렇게 안내를 드려봤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서 익숙해지신 분들은 바로 요 놈을 떠올릴 수 있으실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요 놈이 되겠더라. 다음으로 11번째 문제입니다. 주기함수 ft의 풀이의 급수 전개식 옳은 것은 안 물었습니다. 실상 우리가 이 풀이의 급수 전개식을요 100% 완벽히 암기할 필요는 없어요. 간단하게 이렇게만 챙겨도 됩니다. 첫 번째로 뭐가 있다? 항상 A0라고 하는 직류분이 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기본파와 고조파를 표현할 수 있는 AN 성분과 BN 성분이 있더라.
근데 이놈의 짝꿍이 순서대로 코사인과 사인이더라. 이것만 딱 갖고 가면 되죠. 그럼 이에 따라 답은 바로 3번 고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요거를 고르기 위해서 이거를 다 알 필요는 없습니다. 실적으로 직류분 H로는 있더라. 이것만 알아도 이 뭐지? 요 문제는 바로 고를 수가 있네요. 그죠? 그래서 솔직한 말로 이 문제는 생각외로 간단하게 출제된 문제입니다. 근데 조금 장난질하는 문제가 나온다. 그러면 요렇게까지는 아는 게 좋겠죠. 참고로 봐주시고 다음 문제 넘어갑니다. 다음으로 12번째 문제입니다. 함수 fs, 즉 이 친구의 역 라플라스 변환하고 물었어요. 자, 일단 요거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우선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분모를 s로 묶어내니까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요. 그쵸? 지금 보니까 분모가 여러 항목의 곱으로 나와 있네요. 그럼 이때는 얘를 막바로 역 라플라스 변환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뭘 돌려야 됩니까? 요 놈을 가지고 부분 분수 전개를 해서 역 라플라스 변환 해야겠네. 저 이렇게 생각해야겠죠. 자, 일단 제가 여기다가 원 함수를 다시 한 번 더 적어 보겠습니다. 자, fs를 우리가 s로 묶어낸 꼬라치 이렇게 한번 적어 볼게요. 물론 이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알고 계시겠지만 저도 제 나름대로 한번 풀어나가면 이렇게 풀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분모를 이렇게 각각 쪼개요. 이게 뭡니까? 부분수 전개 아닙니까? 그죠? 근데 원래는 얘들이 곱해져 있는데 이렇게 강제로 찢었기 때문에 각각의 놈들이, 각각의 분수식들이 갖는 분자는 그 형태가 얘들과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정계수, 정해져 있지 않은 개수라고 해서 A, B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이때 두 번째는 이 A와 B라는 미정계수를 계산을 해야 되는 게 관건이 될 겁니다. 그럼 여기서 이 A를 계산할 때 어떻게 합니까? 간단히 말하면 B는 필요가 없어요. 얘를 지우고 생각을 합니다. 즉 A를 계산할 때는 얘만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요거와 요게 약분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A는 S 플러스 2분의 S 플러스 1 쓸 수가 있겠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거. 이때 S 값에다가 뭘 씁니까? 이 A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이놈이 갖는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S 값을 넣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특성글을 넣습니다. 그러면 0 넣으면 되겠죠. 그럼 S에다가 0을 넣으면 A 값은 얼마가 나온다? 2분의 1이 나옵니다. 그럼 B도 마찬가지예요. 자, 일단 색깔을 조금 바꿔서 B 기준으로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A는 없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럼 B 기준으로 보면 요놈과 요놈이 약분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럼 S분의 S 플러스 1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이 B 값을 계산하기 위해서 S 값에 뭘 넣으면 됩니까? 방금 제가 이런 말 있었죠. B가 갖는 이 분모가 0이 될 수 있는 S 값. 그러면 마이너스 2 넣으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마이너스 1이 될 거기 때문에 그냥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A가 2분의 1이고 B도 2분의 1이기 때문에 우리가 애초에 2분의 1로 묶어낼 수 있을 것 같아요. S분의 1 플러스 S 플러스 2분의 1이라고요. 그쵸? 그러면 예, 이제는 바로 역변환이 되겠네요. 자, 역변환 시키면 이때 나타나는 시간 함수는 이렇게 될 겁니다. 일단 상수 2분의 1 그대로 쓰고요. S분의 1을 역변하면 뭡니까? 바로 단위 계산함수죠. 근데 이 놈은 우리가 1로 쓸 수가 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더하기. 이 놈을 역변하면 exponential 마이너스 2t가 되지요. 그래서 우리가 고를 수 있는 답안은 이 친구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13번째 문제입니다. 최대값이 100V인 정연파 전압이 있대요. T는 0에서 순시값이 50V고 이 순간에 전압이 감소하고 있답니다. 이때 전압의 순시값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었어요. 자, 일단 우리가 다시 체크를 하면 이 순시값의 기본 꼬라지가 어떻게 됩니까? 얘는요, 최대 값에다가 뒤에 쌓인 오메가 t 플러스 마이너스 위상이 온다. 그쵸? 일단 우리가 최대값부터 적으면 애초에 100이라고 주어져 있어요. 그럼 여기는 100. 그러면 요거 가지고 뭐 우리는 답을 고를 수가 없겠네요. 일단 뒤에 이 위상도 이제 살펴봐야겠죠. 근데 여기서 t는 0일 때 이 순식값 자체가 50V 나온대요. 그럼 우리는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우선 뭐 여기 모든 위상에 대한 부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이 부를 플러스로 취급해서 이렇게 쓰도록 할게요. 100 사인 오메가 t 플러스 세타요. 근데 이 t가 다시 0일 때 얼마라고요? 50이라고요.
즉 100 사인 얘가 이제 0 되겠죠. 여기다가 0을 넣었으니까 그러면 세타는 50이 된다. 다시 사인 세타는 2분의 1. 그럼 이때 2분의 1이 되기 위한 세타 값은 30도가 되겠네요. 혹은 뭐 요거 쓰면 되겠죠. 세타는 아크 사인 2분의 1 하면 30도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최종적으로 다시 이놈의 결격값을 꾸리면 답은 요놈이 되겠네 해서 1번 고를 수 있겠죠. 자, 근데 이렇게 하면 큰일 납니다. 왜 큰일 나느냐? 자, 지금 여기 뭐라고 돼 있죠? 전압이 감소하고 있다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 이 위상이 앞선 30도를 여기다가 표현한다라고 하면 이렇게 될 겁니다. 원래 우리가 하는 기본적인 파행은 0에서 시작해서 이렇게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30도 앞선다는 것은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겠죠. 맞습니까? 얼마큼 앞섰다? 30도만큼 앞섰다. 근데 문제는요. 지문을 다시 보면 T는 0에서 순시값이 50V고 즉 실제 이 값이 얼마라는 거야? 50V. 근데 이때 전압이 감소하고 있대요. 근데 지금 제가 그린 걸 보시면 T는 0일 때 기울기가 어떻습니까? 위로 올라가죠. 그럼 요거는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순간에 이 값은 어떻게 하고 있고 증가하고 있고 여기는 감소하고 있대요. 그럼 당연히 30도 앞서는 것은 답이 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해석을 해볼 수 있을까요? 얘가 감소를 하려고 한다면 기울기 자체는 이런 식으로 떨어져야겠네? 그럼 이렇게 한번 봅시다. 지금 여기 우리가 체크한 30도 기준을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선을 그어 볼게요. 실제 보세요. 이때 값이 50V래요. 그러면 당연히 이때 값도 얼마가 되겠습니까? 50V가 될 겁니다. 그죠? 즉 이런 식으로 선을 끊는다면 실제 우리가 30도 앞선다라는 정보를 기준으로 도출했을 때 이 값과 똑같은 값을 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때 각도를 생각을 해보면 자 우리가 실질적으로 이 반주기에 대한 전체 각도는요 즉 반주기 진행했을 때 전체 각도는요 180도 놓을 수가 있어요. 근데 30도만큼 지금 앞섰다 그죠? 그럼 이때 각도는 150도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즉 위상이 150도의 정보를 갖는다면 이때도 뭐가 나올 수 있다? 50V 값을 가질 수 있다.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우리가 표현을 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자, 이때 이 파형이 위상이 얼마큼 앞섰다? 150도만큼 앞섰다. 그러면 자 보세요. 우리가 방금 그렸던 이 그림과 비교를 하면 실제 뭐 요쯤이 30도 기준이라 보면 이때 값이 얼마였습니까? 50이었죠. 근데 이때 값도 당연히 어떻게 했습니까? 50으로 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에 대한 기울기가 어떻게 된다? 이런 방향을 향하고 있다. 즉 기울기 자체가 마이너스를 가지고 있다. 그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이 순간에 이 전압에 대한 값은 감소하고 있다. 맞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자세히 해석을 했을 때 답은요. 3번이 됩니다. 아시겠죠? 30도 앞서는 게 아니라 150도 앞서는 파형이 돼야 된다. 그래서 마무리로 체크를 하면 30도 앞서는 경우는 전압이 어떨 때? 증가할 때였습니다. 그럼 150도는 이때가 감소할 때였죠. 아시겠죠? 그래서 요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깊게 해석을 해야 온전한 답을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14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형수 타우를 갖는 RL 직렬회로의 직류전압을 가할 때 시간에 있어서 3타우, 즉 시형수의 3배가 되는 시간에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최용값의 약 몇 %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실상 이 과도현상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조금 익숙해지도록 했다. 그럼 이 경우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보니까 RL 회로네. 그러면 이때 전류의 일반에는 그냥 저항분의 전압에다가 1 exponential L분의 RT가 되더라. 그죠? 자, 그럼 일단 이 기준에서 바로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시간자리에 넣어야 되는 것은 시형수의 3배가 되는 값입니다. 그럼 일단 이 시형수는 우리가 RL 회로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R분의 L요. 맞습니까? 그럼 여기다가는 3 R분의 L 넣으면 되겠네요. 그럼 우리가 다시 쓰면 R분의 2에다가 1 exponential L분의 R 곱하기 3 R분의 L 되면
요거 약분된다. 그죠? 그래서 R분의 2,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3승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이놈값 자체가 뭐예요? 바로 최종값 아닙니까? 그럼 우리가 요것만 계산하면 답 바로 도출할 수 있겠네요. 그래서 요거를 계산기에 두드리면 계산기에서는 0.95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이 기준 하에서는 최종값의 95%가 되더라. 2번 고를 수 있겠죠. 자, 일단 제가 뭐 이렇게 간단히 한번 언급을 해봤는데 실제 이 과도현상이 조금 어렵다 혹은 이에 대한 수식이 왜 이렇게 나오는지 감이 안 잡힌다. 그럼 이때는 이런 거를 쓸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가 이 과도현상에서 말하는 일반에는요 싹 다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초기값 마이너스 최종값 익스포넨셜 특성근 t스 더하기 최종값이라고요. 그러면 이때 이 특성근을 또 알아야 되는데 얘가 만약에 RL 회로다. 그럼 이때는 우리가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마이너스 L분의 R. 근데 RC 회로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RC분의 1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일단 지금 기준으로만 볼게요. 우리가 RL 회로를 해석을 하는 거니까 L 기준에서 얘가 초기에는 어떤 꼴을 갖는지 최종적으로는 어떤 꼴로 작용을 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L은 초기 상태에서 정확하게 말하면 직류 전압을 인가할 때 기준, 즉 온의 기준에서 자 다시 온의 기준에서 초기 상태에서는 얘가 개방으로 작용을 하더라. 최종 시에는 단락으로 작용을 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원래는 R, L 직렬 회로인데 최종 단계 가면 단락 얘가 없는 것과 같이 작용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러면 이때 우리가 전류 기준으로 보면 전류는요 개방 회로에서는 흐를 수가 있다 없다? 없습니다. 그러면 단락이 되면 이때는 흐르겠죠. 근데 이때 전류가 무슨 전류? 최종 상태의 전류. 이게 바로 최종값 전류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여기다가 접목을 하면 자 보세요. 전류 기준으로 자 지금 보니까 전류 아닙니까? 그죠? 전류 기준 봤을 때 최고값은 얼마라고요? 0 존재하지 않아요. 0. 그럼 이 최종값에다가 i 넣고 여기도 i 넣으면 되겠죠. 그리고 이 x자리에다가 얘를 넣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전류의 일반의 자체가 처음에는 이렇게 표현되는 거죠. 여기다 i를 넣었다. 그럼 마이너스 i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 t승 플러스 i. 그럼 여기서 우리가 i로 묶어내면 1 마이너스 익스포넨셜 마이너스 L분의 R t승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요 놈이 결국 누구였어요? 최종값 전류였죠. 근데 최종 상태에서는 L이 어떻다고요? 단락된다고요. 그래서 L은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놈이 어떻게 바뀐다?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도 한번 언급을 드려봤습니다. 참고로 봐주시고요. 다음 문제 살펴봅니다. 다음은 15번째 문제입니다. 어떤 회로의 전압이 요렇게롬 그 다음에 전류가 요렇게롬 주어졌을 때 회로의 소비 전력은 얼마입니까? 자 여기서 중요한 건 요놈이야. 단 오메가 1과 오메가 2는 같지 않다. 자 일단 보면 실제 이 오메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각 주파수 다르게 2파이 f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주파수 성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맞습니까? 근데 문제는요. 이 오메가 1과 오메가 2가 다르대요. 그럼 우리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아, 이 전압과 이 전류의 주파수 서로도 다 다르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서로 간에 전력이 생길 수 있을까요? 없을까?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죠? 항상 소비 전력은 동일 성분 간에, 다르게 말하면 동일 주파수 간에서만 형성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바로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번째 문제입니다. 상온의 저항과 XL의 리액턴스가 병렬로 접된 회로에 12V 전압을 인가하니까 5A 전류가 흘렀대요. 이때 이 친구의 값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간단히 표현하면 여기 저항이 있고요. 코일이 있습니다. 자, 이놈이 3옴, 요놈이 XL이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여기에 몇 볼트의 전압을 가했다? 12V의 전압을 가했다. 이거 아닙니까? 그죠? 병렬 회로에 12V를 가했어요. 근데 이때 몇 암페의 전류가 흘렀다? 5A의 전류가 흘렀다. 지금 요게 글로 주어준 거죠. 그러면 자 보겠습니다. 쉽게 들어갈게요. 우리가 알기로 병렬 회로는요 전압이 어때요? 일정합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결국 이 12V가 여기도 그대로 걸릴 겁니다. 그럼 이때 여기 흐르는 전류는 바로 뽑아낼 수가 있죠. 아래 흐르는 전류 3분의 12 하면 얼마? 4A. 맞나요?
그러면 여기 흐르는 전체 전류가 5A고요. 이 중에 저항에 흐르는 전류가 4A입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항상 저항에 작용하는 요소는요, 무조건 실수 성분이에요. 실제 여기 코일에 작용하는 전류, 즉 이 값은 어떤 성분이겠습니까? 허수 성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실수와 허수를 가지고 이 회로에 공급되는 전체 전류의 크기를 알고 싶다. 어떻게 계산하죠? 실수값 제곱 더하기 허수값 제곱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다시 체크를 하면 이때 실수 전류가 얼마라고요? 4요. 그리고 우리한테 필요한 건 일단 허수 전류가 될 겁니다. 왜? 허수 전류가 얼마인지 알면 여기에 12V의 전압이 걸리니까 이거 뽑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자, 다시 체크를 하면 이놈이 얼마다? 5A. 그럼 실제 이 수식을 만족하는 허수값은 3A가 됩니다. 즉 여기에 흐르는 L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가 얼마요? 3A요. 그렇죠? 그럼 끝났네요. XL은요. L에 흐르는 전류에다가 여기 걸리는 전압하면 됩니다. 그래서 3분의 12 하면 얼마 나온다? 4A가 나온다. 그래서 답은 1번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5옴 그리고 10헬리인 RL 직렬 회로가 있대요. T는 0초에 20V의 기전력을 인가하고 2초가 흘렀을 때 회로에 흐르는 전류는 얼마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실제 우리가 앞에 문제에서 이 과도 현상에 대한 걸 한번 다뤘다. 그죠? 그래서 지금은 바로 이에 대한 수식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전류의 일반해부터 한번 짜봅시다. 자, 바로 한번 짜보면 자, RL 회로에서는 처음에 이 전류값을 우리가 이 저항과 이 전압을 가지고 막바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죠? 문자표로 한번 쓰면 요거 아닙니까? 그 다음에 1 exponential L분의 RT 승력. 여기다가 다시 한번 적용을 해 보겠습니다. 1 exponential L은 12요, R은 5요. 그 다음에 시간은 2초 기준이죠. 그럼 여기다가 T 대신에 바로 2를 잡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시 한 단계 더 나가면 4에다가 1 exponential 요거 처리하니까 -1승이 되겠네요. 그럼 우리는 이것만 계산기에 두드리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놈을 계산기에 두드리면 계산기에서는 2.53A라는 값을 뱉어냅니다. 그래서 2초가 되는 그 순간에 이만큼의 전류가 흐르더라.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18번째 문제 봅니다. 어떤 회로에 이런 전압을 인가하니까 이런 전류가 흘렀대요. 이 회로의 역률은? 하고 물었습니다. 자,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두 가지를 가지고 안내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요. 자, 요따다 갑시다. 우리가요. 이 전압과 전류를 알면 어떤 성분을 뽑아낼 수 있느냐. 첫 번째, 두 개를 곱합니다. 그건 뭐죠? 전력이죠. 두 번째, 전압에다가 전류를 나눕니다. 임피던스죠. 그렇죠? 실제 우리가 알기로 역률은요, 전력 관계를 가지고도 뽑아낼 수가 있고 임피던스 관계를 가지고도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일단 요걸로 한번 안내를 드려볼게요. 자, 지금 봤을 때 전압과 전류가 모두 복소수 꼬라지입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것 두 개를 곱했을 때 나오는 전력은 당연히 복소수 형태의 전력, 복소 전력이 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이 복소 전력을 계산할 때는 막연히 두 복소수의 꼬라지를 곱하면 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는 전류에다가 뭐란다? 공액을 취하더라. 요게 중요하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주어진 거 그대로 한번 접목을 시켜 보겠습니다. 일단 전압값, 그 다음에 전류값, 공액 취하니까 이렇게 해야겠죠.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계산기를 활용을 해서 계산을 하시게 되면 계산기에서는 1500 더하기 j2의 500이라는 값을 뱉어낼 겁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역률은요. 우리가 피상전력, 즉 다른 말하면 이 복소전력의 크기 분의 유효전력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렇게 수식을 짜봅시다. 실수제곱 더하기 허수제곱 분의 실수. 그럼 이놈이 어떤 값으로 나오냐? 대략 0.95라는 값으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4번을 답으로 고를 수 있겠죠. 자, 그럼 두 번째는 임피던스를 가지고 한번 볼까요? 임피던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전류분의 전압을 하면 됩니다. 얘는 그대로 계산하시면 돼요. 그래서 40 더하기 j2의 30 해놓고 분모에는 30 더하기 j2의 10을 해줍니다. 그럼 이때 임피던스가 15 더하기 j2의 0.5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그러면 다시 역률로 나타내면 분모는 임피던스의 크기가 들어가야 된다. 그죠? 그래서 15제곱 더하기 0.5제곱 분의 15 넣어줍니다. 그럼 이렇게 해도 0.95가 나와요.
그래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시험장 가서 딱 맞닥뜨렸을 때 이렇게 여러 개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먼저 떠오르는 걸 가지고 그냥 조지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 넘어갑니다. 자, 다음으로 19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불평형 삼성전류가 IA, IB, IC가 이렇게 주어졌을 때 역상분 전류가 물었습니다. 실상 우리가 10번째 문제를 하면서 이 대칭분에 대한 행렬을 한번 체크를 했다. 그죠? 그러면 그 관계에서 우리가 전류를 바꾼 다음에 역상분을 뽑아내면 바로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요거를 계산기에 넣어서 계산할 건데, 그러려면 이 A가 뭔지, A 즉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 A라고 하는 이 벡터 연산자는 크기는 1이고 위상은 120도를 나타냅니다. A의 제곱은요 240도를 나타내요. 그렇죠? 자, 그럼 요거를 계산기 그대로만 넣으면 될 겁니다. 그래서 3분의 1에다가 IA 값은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먼저 나오는 게 A 제곱이 필요해요. 그러면 요렇게 계산기에 넣으면 되겠죠. 참고로 계산기에 요거 어떻게 넣습니까? 저는 일단 FX 570 ES 플러스 시리즈 기준으로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Shift 키 누르시고 그 숫자 키패드 7번 위에 보시면 요런 버튼이 있을 거예요. 이 버튼 위에 노랗게 이런 표현이 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Shift 버튼 누르고 이걸 누르면 계산기 화면상에서는 요런 각도 표시가 뜹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이어서 IB 값. 일단 A 제곱이 IB 전체 곱해지기 때문에 우리가 요걸 쓸 때는 가로로 해서 이렇게 써야겠죠. 자, 그 다음으로 더하기 A 값이 필요합니다. A는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IC 값 마이너스 3 더하기 J의 10. 자, 여기서 요거를 계산 때리면 실제 이 계산기에서는 어떤 값을 뱉어내느냐, 1.9 더하기 J의 6.24라고 하는 값을 뱉어냅니다. 그래서 우리는 1번을 답으로 체크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언급을 드리자면 실제 우리가 이 호수를 계산기에 넣을 때는 2i 이런 꼬라지로 넣어야 돼요. 얘는 마이너스 14i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실제 계산기 두드리면 계산기에서는 이렇게 나올 겁니다. 다들 알고 계시죠? 네. 다음으로 라스트 20번째 문제입니다. 델타 결선을 운전 중인 삼상 변압기에서 하나의 변압기가 V 결선을 운전할 경우에 V 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은 고장 전 델타 결선으로 공급할 수 있는 전력에 비해 몇 프로입니까? 자, 이처럼 고장 전 기준으로 묻는다. 얘를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결국 얘는 출력비를 묻는 문제다. 그렇죠? 우리가 아는 출력비는 몇 프로? 57.7%. 다르게 말하면 하나의 비로 말하면 0.577 아닙니까? 그죠? 자, 이렇게 하면 요번에 2회에 주제가 되었던 20문항의 풀이가 끝이 납니다. 이 영상이 모쪼록 시험을 준비하시는 많은 분들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